AI가 형태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나는 뭐냐면, AI에게 내가 이제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총체적으로 뭐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단계든 6단계든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로 해서 결과의 보고서를 도출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AI 안에 그 에이전트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다 나눠. 그래서 나는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전에 거의 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되게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사건 분석에 이걸 좀 티는 상상을 되게 초월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는데 이 형태로 해서 이런 보고서나 형태 이런 걸 퀄리티 높게 나옵니다. 저도 이제 심사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나 디테일하게 제대로 근거 갖고 하시는 분들 에이전트의 차이가 무엇냐? 이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잘 그냥 헷갈리거든요, 좀 이게. 그래서 이거 에이전트가 약간 대리인 뭐 이런 뜻이 있죠. 약간 대행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AI는 보통 프롬프트를 넣어요. 그럼 프롬프트에 대해서 답을 주죠. 단편적인 거는 답을 줘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뭘 할 수 있냐면 단계적인 질문이나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얘한테 스스로 그걸 단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그냥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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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줘서 결과가 나오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짜서 얘가 그 일을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이런 거 차이인데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약간 그 중간 단계 정도 할 거예요. 에이전트를 나눠서 이제 에이전트의 각각에 맞는 프롬프트를 주고 얘가 대답하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르게 대답하나 이걸 볼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좀 다르게 가려면 이제 그냥 일반 생성형 AI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에이전트를 같이 활용을 해서 써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이제 챗GPT에서 나오는 이제 코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줘야 이제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은 이제 AI로 약간 에이전트 같이 좀 활용해서 쓰면서 에이전트의 맛을 좀 볼 거예요. 예. 그 맛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체감하시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례를 얘기하면 제가 한 세 개 정도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여행 일정을 짜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주도 가야 돼. 그러면 2박 3일 일정을 짜줘. 그러면은 쭉 해서 짜줘, 얘가. 근데 얘는 그 에이전트는 여기다가 뭐냐면은 항공권을 조사해서 그 API라고 바로 항공사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끌어와요. 자료를. 그래가지고 항공권을 전체적으로 다 그 찾아주고요. 그리고 예약 패턴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예약을 해줘요. 자동으로. 자기가 혼자서 알아가지고. 우리 그냥 얘한테 지시만 하면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서를 두고 아니면 우리가 점장을 두고 점장한테 아, 이걸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점장이 알아서 그냥 마감까지 해서 항공권 끊었으니까 가시면 돼요. 그러고 항공권을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나오는 거죠. 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마켓을 한다. 그러면 마켓에 대해서 뭐 경쟁사가 보통 우리보다 가격이 보통 어때? 라고 이제 비교해줘. 라고 하면 비교 분석하는 거를 자료를 주면은 그걸 그냥 비교 분석한 다음에 리포터 정도를 딱 작성을 해줘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사 그 온라인 그 쇼핑몰에 API를 연결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뭐 가격을 변동시킨다든지 아주 감지해서 예를 들면은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0원 이상 나면은 네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수정을 해줘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김병국 그 대표님이신가요? 예. 그 대표님 같은 경우처럼 뭐냐면 이제 본인이 과거에 프로그래머를 갖다 직접 써서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은 과거에 많이 해오셨던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벌써 몇 억 이상을 갖다 줘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최근에는 이러한 그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까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복잡한 형태는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돼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간단하게 좀 가져와서 쓸 수 있거나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최근 그쪽에 대한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앞으로 최후에는, 앞으로 그쪽으로 더 개발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고객 지원도 그래요. 뭐, 매뉴얼을 내가 이제 얘한테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들어주는 정도에서 하는데, 얘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고객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얘를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걸 나한테 가르쳐 줘.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종의 KPI 수치에서 약간 달라지면 그 요인을 갖다가 변경해서 네가 수정해 줘. 라고까지 해서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직원을 따로 하나 써야 되는데 직원을 안 쓰고도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요번에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 문제가 요새 되게 심각해요.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있는 직원 안 나가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안 나가게 하려면 얘가 이제 되게 편하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거죠. 그러려면 얘네들의 그 직원들의 우리 직원들의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치로 만들어요. 측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 내가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에이전트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그걸 뭐 앱이든 프로그램이든 이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상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권 분석에서 그 상권 분석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그 AI에다 그냥 한 번에 줘가지고 얘한테 결과를 뽑는 게 아니라 얘를 나눠요. 역할을. 그래서 역할을 나눠가지고, 얘를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게 하냐? 좀 이제 그 자사 에이전트라고 만들어서 얘를 뭐냐면 자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자상의 문제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 약점을 다 찾아내서 수시로 그 부분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에이전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가 무슨 이야기라든지 실제로 자동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면 얘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온라인 쪽 에이전트는 온라인에 있는 우리의 자료나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키워드 검색 수가 매일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스도 우리가 결과물이치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럼 플레이스 쪽하고 연결을 해서 플레이스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로 고객 수가 얼마나 왔냐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수가 늘고 주는 것을 감지를 해서 얘를 더 오게끔 하는 마케팅하고 연결된 나머지 기타 이런 것들의 일들을 에이전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 에이전트는 이제 경쟁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빨리 읽어내고 우리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감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변화 이런 것도 지역의 에이전트가 할 수가 있고요. 리뷰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리뷰는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도 리뷰 에이전트를 얹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걸 실제로 읽어주고 그 읽는 거를 보통 한 3단계로 보통 나누죠. 뭐 긍정과 부정과 중립. 이 정도로 해서 나눠가지고 그 긍정, 부정에 따른 그 리뷰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총괄적으로 해서 뽑아주고 그걸 이제 보고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달 보거나 아니면 주간 보거나 아니면 고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고객에게 뭔가 수시로 보고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다 이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에이전트가 해줘요. 저희도 지금 보고서 같은 형태는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의 일 보고서, 그 다음에 주 보고서, 그리고
월보고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고객한테 대행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그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이러한 걸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실행이 잘 됐는지 이런 에이전트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에이전트는 너무 많이 또 분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총괄하기가 또 힘들거나 그 나머지 에이전트 중에서 너무 또 강한 것들 때문에 약간 오류도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류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괄 에이전트 어떻게 짜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늘 상권분석으로 할 거는 8개 에이전트로 제가 짜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재미삼아 했으니까 약간 좀 재밌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이게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그 앞쪽에 저희가 이제 상권 분석을 보통 하잖아요. 그럼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 나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주기라고 해서 한번 했어요. 제가 아까 그때 이제 이틀 동안 강남 사거리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많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사례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온담 주기라는 애가 여기를 이제 출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점을 하는 걸 가상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매출은 7,500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예상 매출이 보니까 6,300에서 한 7,700 정도 지금 나오고 현재 점수가 70점이야. 그래서 조건부는 나가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낮을까?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예. 보고서를 할 때는 앞쪽에 요약이 좀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뒤에 보고서 뭘 봐야 될지를 보는 건데, 보고서가 다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면, 보고서를 보는 동안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숫자가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 그래서 뭐가 점수가 낮나를 좀 보고 가능성이 좋은 건 어떤 걸까? 이런 걸 좀 중점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가 이제 어떤지, 그다음에 고객이 어떻게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목표 매출은 달성 가능한 건지, 경쟁점은 뭐 경쟁군이 되게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경쟁군까지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투자 수익 나오냐,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얘를 사업 모델을 어떠한지를 갖다가 일단 자사 모델을 먼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업태가 이제 죽 비빔밥.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간편 한식을 이제 보통 하는 그러한 브랜드라고 보면 되고요. 매장은 18평, 26석. 예, 좀 26석이면 보통 18평에 이제 뭐 바짝바짝 놓으면은 한 반 정도 테이블을 놓거든요, 4인석을. 그런 거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뭐 약간 전체 아주 좀 뭐 이렇게 좁지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26석 정도 들어가고 죽집은 이제 2층에 있느냐 1층에 있느냐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상권에서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고객 수가 한 반 정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보통 권리금이나 임차료도 거의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냥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객단가가 여기 13,800원 정도 이제 잡힌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채널을 보면은 이제 매장이 55%, 그 다음에 포장이 25, 배달이 20.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 포장이 한 50% 정도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시간은 7시 반에서 9시 반. 네. 그다음에 핵심 성과는 월 한 7,500에서 하루에 181건 정도. 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고객의 그 가치를 보면 우리는 죽을 팔지만, 사실은 먹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끼 그냥 때워야 되는데 뭐로 때울까? 죽을 간단하게 좀 빨리 먹고 끝내자. 그런 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 출퇴근 때는 그냥 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먹는 이렇게 소포장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로 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점심에는 이제 혼자서 밥 먹을 때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속 편한 거로 그냥 해서 빨리 먹고 끝낼 수도 있고요.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또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회복식으로 또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근에 할 때에도 속이 좀 편하게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한 끼 간단한 한 끼 이런 개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냐?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상권 분석할 때는 얘가 궁극적으로 고객이 무엇 때문에 얘를 먹느냐? 밥을 안 먹고 굳이 죽을 먹는 이유.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용량 죽에다가 죽만 먹으면 이제 아침에 허하니까 약간 육류,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는 계란을 같이 집어넣어 주자. 그래가지고 이걸 세트로 해서 이제 한 10,000원 내로 해서 팔자. 그 모바일 같은 데 선물 주문하면 좀 뭐 싸게 하던지 뭐 하고 3분 만에 빨리, 그 주문 나오면 그냥 바로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점심에는 약간 죽만 먹으면 죽하고 계란만 먹기엔 또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더 높으니까 빌단가를 좀 높이고 대신 이제 죽하고 좀 잘 먹고 싶은 사람은 죽만 팔아가지고 좀 안 되니까 밥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비빔밥도 같이 팔자. 그래서 이제 본죽 같은 경우가 보통 많이 그어가지고 히트를 쳤죠. 개수가 많이 늘었어요. 비빔밥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사도 간단하게 좀 빨리 직장인들 빨리빨리 이러니까 그다음에 저녁에는 약간 프리미엄 보양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은 이제 그 주문 최소 주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그 배달할 때 최소 주문을 얼마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것만 찍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 그냥 간단하게 주문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배달료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약간 별도로 해서 무료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그런, 앞에 이렇게 그 특성에 우리의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그럼 이 시간대별로 해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구매도 다르고 고객도 달라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이걸 잘 쪼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서비스나 뭐 소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월 목표 매출이 7,500. 7,500인데 공원이익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59%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우리가 그 매출은요. 변동비라고 해서 그 우리 식재료비 있잖아요. 아니면 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세금 정도만 합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개만 변동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팔 때마다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돈은 뭐예요? 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돈 안 주고 뭐 임차료 안 주고 뭐 그 이제 가서 여행지에 가서 다 쓰면 이제 다 자기 돈이죠. 그죠? 예, 자기 돈이에요. 왜냐면 이건 팔려면 일단 고객이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무조건 나가.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공원이익이라 그래요. 이익에 공헌한다 그래가지고 공원이익이고요. 이 공원이익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재료비가 40%다. 41%다 그러면 이게 공원이익률이 59%가 되는 거예요. 예, 대충 알겠죠? 되게 쉽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팔아. 그러면 400만 원이 이제 변동비고, 그 다음에 600만 원이,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익이야. 공원이익에서, 내가 뭐, 저기, 그, 직원한테 이제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임차료 주고 뭐 해서 빼고 나니까 한 400만 원 나가더라.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400, 그 다음에 거기다가 200만 원이 내 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야. 뭐냐면, 이 공헌일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1,000만 원 팔았을 때는 일단 20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우리 20%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천만 원을 팔았어. 그러면 얘가 사람도 더 쓰지 않고요. 임차료도 그대로야, 다. 어? 다만 나간 건 뭐냐면 변동비만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변동비 빼고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남아요. 요거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1,000만 원 팔았을 때에는 200만 원 남지만 2천만 원 팔았을 때는 600을 더해서 800만 원이 남아요. 이거 완전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쵸? 네. 800만 원 나오면 40%가 남잖아. 20% 남는 게 아니라 더블이 남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공원이익률은 중요한 건 한 개의 매출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얼마를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원이익률을 모르면은 앞으로 이 매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 뭐 이익 가지고 몇 프로 남았다 이런 얘기하면 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거 보지도 마, 차라리. 안 보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더 감이 좋을 수도 있어. 왠지 안 남는 것 같고, 왠지 많이 남는 것 같으니까, 많이 팔면 더 많이 남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뭐 이거 10%밖에 안 남고, 뭐 5%밖에 안 남는데, 이거 사업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테일로 이거 알면 할수록 되게 사업 모델은 엄청 디테일하고 재밌게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비용을 다 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수익이 안 나도 비용은 일단은 다 털어야 내가 빚을 안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다 터는 금액이 얼마냐? 그게 손익분기예요. 네. 손익이 분기되는 고지점이거든요. 비용 터는 매출액. 그 매출액이 5,800만 원이래요, 지금. 원래 7,500이 내가 목표인데 5,800만 원인 거야. 요까지는 팔아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익이 남는 거지. 이해했죠? 네. 임차료는 왜 중요하냐?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점할 때 내가 뭘 기준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거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임차료야. 그래서 임차료가 한 7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가면 내 적정해. 이거보다 더 많으면 약간 무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임차료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고정비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고정비 털고 나서 수익이 남는 거니까 수익이 줄겠죠, 그만큼. 예를 들면은 임차료가 비싸서 내가 원래 100만 원을 더 줬어. 그러면 원래 400만 원 줘야 될 거 500만 원 줬으니까 아까 100만 원 남을 게 20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리고 이게 뭐야? 더 많이 팔아야 돼. 1100만 원을 팔고 거기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되는 게 없으면 난 똑같이 200을 남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100만 원 더 준 거는 여기서 그냥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응. 아, 근데 정확히는 아니에요. 왜냐면 60%니까 40%는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변동비로 나가니까 실제로는 뭐 한 150 팔아야 되나? 160 정도는 팔아야겠네요. 그죠? 네, 하여튼. 응. 그렇다는 걸 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40만 원밖에 안 남겠다. 1000만 원 팔아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죽집의 또 다른 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하나, 그러니까 죽집 상권을 볼 때는 이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고객도 봐야 되고 고객의 소비 시간이 어떠한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 매출 가능성, 그다음에 경쟁하고는 차별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적 우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차별화는 쟤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이름이 다르게 하면은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선택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우위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위를 만드는 게 우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요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항상 보면 여기 이제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접근 가능성은 입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점포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올 거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멀리 대고 오면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차고 오는 사람도 가시성이 안 보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에서 잘 보여야겠죠? 온라인 가시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고객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달라요. 이 접근성과 가시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그래서 임차료와 이런 수익성, 그다음에 이제 배달을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포장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 그 사업 모델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상권의 그 업종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각각이 다 이렇게 그 다가서는 그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그 자세히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현재 지금 요 평가는 80점 이상이면은 무조건 가도 된다. 근데 70에서 79점 사이에는 조건부로 해서 가도 좋다. 그 이하는 가면 안 돼. 아니면 이거 다른 데 그냥 하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전체 뽑혀 있고요.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상권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주변 상권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주변 상권이 흡입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첫 시간 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상권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권과 상권의 그 관계고 그 흡입력이다. 그걸 연구를 제일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옆에 있는 주변 상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업종이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정하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상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치열하고 임차료고 뭐고 다 비싸기 때문에 나하고 적합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가고 이러면은 상권 모델이 그 사업 모델이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뭐 2등, 3등의 상권에 들어가야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또 하나 이제 그 보면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쟁 업체들이 그 백발 한정식 외에도 좀 다른 분야도 또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단순히 이제 출퇴근만 많이 하는 유동인구냐, 아니면 실제로 점심때 내려와서 많이 먹냐. 구로 디지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건물마다 다 아래쪽에 푸드코트가 다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내식당 형태로 돼 있는 데에서 거의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수도 있어요. 근데 구내식당이 잘 못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와서 먹으니까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차이 같은 것도 이런 상권 분석을 하면서 다 봐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주 단지도 엄청 많지만 주로 차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일하는 고객들이 주로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거주자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동반한 그러한 아파트나 이런 경우 빼놓고는 거의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주중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거의 직장 인구가 거의 메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보냐? 이제 저희가 그 상권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갖다 뽑아보면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지켜서서 이걸 본다? 이게 쉽지 않아요. 365일을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있었던 게 이제 겨울이야. 겨울하고 여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갔던 게 주중인데 주중하고 주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있을 건데, 거기서. 사계절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죠?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거기서 지켜보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얼마나 좋아.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보통 우리는 죽집에서 아침 판매를 되게 많이 했어. 원래 본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침 판매를 많이 하는 상권에 들어가고 싶은데 강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저녁 상권에 매출이 되게 많은 거야. 아침엔 별로 적어. 그럼 이제 고민인 거지. 야, 씨, 이거 우리한테 이게 기회가 얼마나 될까?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고치 한 70명만 오면 되는 거야.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 유동인구가 모두 다 와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이제 그게 그 정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좀 보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이제 부등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델점 매출이 보통 다른 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뭐 1억 넘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전체 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약간 좀 하여튼, 흐름이 위험성도 많고 그렇다. 그래서 되게 시간대별로 되게 잘 조심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통 짤 때는요. 이제 원래 자사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 시나리오 짜고 그다음에 그 입지를 약간 좀 다르게 갔을 때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또 점수가 좀 떨어져요. 그럼 매출이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틀을 잡습니다. 그럼 이걸 잡고 나면 이게 출점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상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최소 얼마 정도 나오면 최상.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한 얼마 최소 이하는 나와야 되고 그거보다 더 낮으면 나가면 안 돼.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보통 제가 그 항상 보면 어려운 게 그 출전 기준이 있어도요. 그 상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본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한 달에 또 가져가야 되는 돈이 있어. 그러면 기껏 가져와서 이제 가서 영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양반이 지금 들어가려는 데서 하면은 이게 되게 매출이 하단으로 나오는 거죠. 제일 아래로. 그러면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본사에서 안 주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 아예 나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해도 이거 뭐 내가 월급이 안 되는데 아니면 네가 나 월급 주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과급으로 가면 아니면 섞어서 가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데 참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반에 막 빠그러지는 게 잘 나갈 수 있는 브랜드들이 초반에 빠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걸 다 이제 하나씩 다 체크를 해가면서 이걸 다 봐야 됩니다.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70점이 보면 고객 적합성 이런 건 되게 괜찮아. 그 수요와 시간 이것도 이제 보완하면 괜찮은. 매출 가능성도 뭐 이 정도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예. 이게 비슷한 류나 아니면 그 대체할 만한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죽집에 대체할 만한 데면 뭐 분식집들도 다 포함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너무 많은 거지. 그리고 적궁이나 가시성은 일단 그 점포를 갖다가 정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 미확인으로 돼 있고요. 임차하고 수익성도 기준이 있어. 미확인은 됐지만. 어, 그래서 수익성은 이제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이 부분은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이제 약간 여주로 해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강남점에도 뭐 죽집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모든 죽집이 다 똑같진 않죠. 음,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음, 오늘은 그 에이전트 그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에 첫째 시간 때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고서 사례를 또 새로운 걸 보여드릴 거예요. 새로운 걸 좀 보여드리고요. 그 기본 사례는 제가 거기서 약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잘 보이시는 거죠? 안 보이면 바로 말씀 주셔야 돼요. 음, 뭘 보여드리냐면, 요거야. 카페 브랜드 365로에서요, 가상으로 이제 정보 공개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분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타 등등은 다 빼버렸어요. 다 뺐고, 딱 분석을 위한 것만 딱 넣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보시면, 가맹 방,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키울게요. 너무 잘 보이죠? 이제, 여기 가맹 정보 일반 현황, 그다음에 브랜드 자사 정보, 그다음에 가맹 사업 현황, 그 가맹점 매출 정보, 그다음에 개설 비용, 그다음에 영업 부담하고 비용 구조, 그다음에 출전 기준하고 뭐 이런 거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맹점에 대한 이제 자사 정보죠. 예. 자사가 정보가 본부 정보가 들어갔고요. 본부에 대해 핵심 가치 이런 걸 좀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 메뉴하고 가격, 핵심 전략 이런 거 같이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면서 그냥 하나로 그냥 취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만들 때 이거를 이제 그 자사 정보로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정보 공개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로 그냥 만드시면은 상계점 점포수 되게 쉽죠. 왜냐면 기존 게 있으니까 이제 만들기 쉽겠죠. 여기는 지금 전체 정보가 32개로 잡았고, 86개죠. 네, 총 86개 나갔다는 가정하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 한 35개, 직영점이 10개, 18개인가요? 그럼 총? 평균 매출액도 대략 잡았어요. 예. 그래서, 연평균 6억 2천 정도 잡았고, 그럼 한 5천만 원 파는 건가요? 예. 대략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맹비,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출점할 때 이런 출점비가, 비용이 다 들어가죠. 여기. 전면이 8m 이상을 주로 권장하죠. 50석 이상. 명. 그 다음에 여기 뭐 직원 권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적합 상권이 나오죠. 역세권, 오피스, 20, 30대 여성의 유입 상권, 온라인 검색 수요 높은 상권. 되게 너무 자세하게 많이 넣어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없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보고서 작성을 원래 앞에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가상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막 많이 넣어준 거야.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없죠. 보통 하나 정도 하겠죠, 뭐. 어. 하여튼 역세권이다, 뭐 오피스나 이렇게 쭉 해서 적어놓고 끝나겠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네. 근데 부적합 상권은 이런 이제 유동인구가 이면에 있거나 이렇게 이제 골목 상권 같은 데다 아니면 임대료가 너무 비싼 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경쟁 기준까지 해서 목표 매출 만들고요. 이게 이제 자사에 제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사 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그 틀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출점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처음에 그 수집했던 그 자료 있죠. 자료가
13개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키울까? 아, 안 키워지네. 하나 있고, 자세히. 하여튼, 여기 보시면, 그때, 응, 여기다. 그때 얘기한 요거, 소상공인 거하고, 여기가 나이스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 일사거리에 대한 검색 결과, 그 다음에 투썸 자료에다가, 오픈업,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만든 카페 블렌드의 정보 공개서 자료.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예, 얘를 zip 파일로 만들었어요, 집으로. R집으로. 예. 왜 R집으로 가냐면, 예전에도 뭐 zip 파일은 잘 읽었어요. 근데 이 파일을 여러 개 띄워놓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각각 찾아서 들어가니까 이 개수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해. 근데 zip 파일로 묶어놓으면은 얘가 그냥 하나로 인식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실 때 zip 파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zip 파일로 업로드를 하는 게 좋고요. 예, 다 묶으세요. 이렇게. 뭐, 한 개,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묶으셔가지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호출을 했는데, 총괄 에이전트 하나만 호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지금 만들었고, 여기서 호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약간 뭐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걸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통합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순서를 이제 먼저 대표 보고서 사례를 갖다가 이제 그 전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 방법 했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교육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최종 산출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아까 제가 zip 파일 올렸잖아요. 그거를 얘가 공통 자료 창고 표를 만들 거예요. 그 표를 만들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자사정보 출정 기준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상권 분석 요약표도 만들고 고객군 분석표도 만들고 경쟁군 분석표도 만들어요. 그래서 얘 고객과 경쟁을 같이 연결해서 표를 만든 다음에 얘를 통해서 전체 분석을 해서 이 전략을 짜고 KPI를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그래서 최종 출전 보고서까지 만드는 요 형태를 만들 겁니다. 제가 어제 고객군하고 경쟁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걸 따로 뽑아가지고도 이제 분석을 해요, 많이. 근데 제가 그걸 어차피 시간 관계상 그냥 하나는 묶어서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다 묶었어요. 다 묶어가지고 제가 했고요. 음. 자, 여기.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공동창고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야. 총괄, 자료정리, 자사, 상권, 고객, 경쟁, 그다음에 전략 KPI, 보고서 작성. 이렇게 8개로 총 나눴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총괄하고 보고서 두 개를 따로 띄워서 보면 되는데, 총괄은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돼. 얘가 직원이야. 그래서, 야, 너 자료 정리를 해. 내가 자료 줄 테니까.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너는 자사 쪽만 집중적으로 해서 자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사 정리만 좀 해. 그리고 한 명한테는 야, 상권 정보만 너는 다 뽑아가지고 와서 정리를 좀 해. 그리고 한 명한테는 고객 자료만 다 뽑아. 그리고 한 명한테는, 넌 경쟁 자료만 다 뽑아. 어, 너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뽑으면 이걸 가지고 전략하고 KPI 쪽으로 가져올 자료만 좀 해서 미리 취합을 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고 작성 너 기다렸다가 얘네가 자료 나오면 이걸 취합을 해서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총괄의 얘가 다 지시를 해요. 보고서 작성도 뒤에서 후방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럼 여기 6명이 지금 잘해야 되는 거야. 에이전트가 6명에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얘네가 각각 자기 관점에서 이걸 가져간다. 요걸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참 제가 운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사업운도 되게 좋고 하는 일을 이렇게 뭘 하려면 다 그 길이 닦아줘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데 저 오늘도 봐봐요. 그 아까 그 김경국 대표님이 그 앞에 쭉 얘기를 하셨잖아. 자기가 총괄을 했는데 밑에 직원들하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지시하기 너무 어려웠다. 그쵸? 참 이렇게 다 이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다양한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에이전트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하는 작업들은 처음에 자료 정리하면 이렇게 쭉 구분을 여러 개로 이렇게 해서 얘가 1차 산출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안 사항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보안 사항을 다시 어, 그 수정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정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최종 보고서를 만듭니다. 재밌죠? 예. AI가 혼자서 그 정도로 다 논다고? 이제 놀아요. 그렇게. 예.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이제 각각 작성을 해야 돼요. 총괄 에이전트 전체 관리를 해. 그리고 얘는 자료 정리해. 그리고 얘는 이제 자사 기준 도출해. 그리고 사건 분석해. 고정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분류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걸 다시 전략으로 도출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전략을 하나를 묶어버렸어요. 얘네 걸. 얘네 각각 전략을 뽑게 하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얘한테. 얘가 통합하는 애야. 전략하고 KPI만.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새 채팅창을 열어서 집 파일을 업로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은, 51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장실 후딱 갔다 오시고요. 예. 딱 제가 9시에 정확하게 딱 시작을 할 거예요. 예. 늦으시면 못 봐요. 예, 그러니까 9시에 딱 시작하는 거라 하고 다녀오십시오. 예.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전 시간에 1, 2교시 때 했던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그 자료는 언제 주냐? 이거는 이미 저기 교수님께서 다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어차피 전체 자료 드려도 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필요하신 부분 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예, 다녀오십시오. 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자료를 그 집노드를 먼저 여기다가 넣어요. 이렇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총괄 에이전트가 얘를 읽게 해서 얘를 분석을 먼저 합니다. 먼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공통 자료 창고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자료 에이전트가 얘를 갖다 전체 분석을 해서 그걸 다 읽어낼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자사 자료, 상권 자료, 뭐 경쟁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전트마다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총괄 에이전트는 원래 전체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에이전트마다 이제 일을 갖다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걸 갖다 보고 지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뒤에 이제 드릴 건데, 이거 3단계로 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초보 사용으로 해서. 처음에 사건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바로 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자료를 집어넣고요. 넣은 다음에 이제 얘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총괄 에이전트가 전체를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출전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료 등이 들어있다. 이 zip 파일에. 그랬죠? 업로드한 자료를 갖다 확인한 다음에 각각 자사 정보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목표 매출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상권 다 정리를 해라 이런 내용을. 그다음에 2단계 프롬프트는 이제 상권 고객하고 전략하고 KPI 전략 KPI까지 한 번에 만드는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1단계에서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분석, 고객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세요. 해서 그 분류표를 쭉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연결을 해라. 그리고 전략 KPI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했어요. 그다음에 3단계 들어가면 이게 최종 보고서야. 그래서 얘가 외식 출점 종합 보고서를 최종 초안을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요거를 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여기서, 새 채팅을 좀 더 느리고, 응, 새 채팅을 넣어요. 그럼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zip 파일 있죠? 네. 여기에, 여기 zip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얘한테 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다가, 아까 프롬프트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프롬프트 만든 거 1단계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여기까지죠. 컨트롤 C. 얘는 지금 들어갔어요. 컨트롤 V. 처음에 넣을 때 얘를 바로 넣으면 얘가 또 이거 읽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해주고 그냥 일단 첫 번째는 프롬프트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제 이 zip 파일을 만들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자, 제가 여기 줬죠? 자, 당신은 외식 프랜차이즈 출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AI 총괄 에이전트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출전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집 파일을 가지고 보고서 등이 들어 있으니까 보고서 작성하지 말고 요 기초 자료를 정리를 해요. 이렇게 표도 작성을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읽고 있어. 읽고 있고. 자, 이 자료가 어떻게 왔냐?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365 여기에서 상권 분석과 테마 분석 여기에서 지금 6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나이스 지니 데이터에서 여기 홈 들어가면, 여기 탐색 들어가면 종합 보고서와 프리미엄 보고서가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왔고요. 가맹사업 거래, 오픈은 먼저 하자. 예, 오픈업에서 이제 그 강당역 정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 반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경을 400m 정도 해서 그 자료한 것과 이제 여기 긁어놓은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정보공개서. 예, 여기서 열람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 정보공개서가 아니라 가상으로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그 카페에 정보공개서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이버 검색을 했죠. 예. 네이버 검색을 지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 검색에서 상위 검색한 거 상위 50% 나온 거 50개 그거를 추출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음. 그리고 플레이스 정보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14개 장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뽑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음. 왜냐면 PDF를 얘가 읽어야 돼요.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그걸 글자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이제 이 아래쪽 보면 여기 모델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GPT 지금 5.6으로 돼 있죠. 5.5, 5.3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즉시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 코어를 좀 낮추면서 갈 수가 있어요. 예, 속도는 빨라요. 예,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게 잘 안 나오죠. 이 출원도 지금 매우 높음으로 돼 있는데 이제 프로로 하면은 이건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매우 높음 정도 쓰는데 사실 여기 5.5 정도면 높음만 써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이건 렌더링이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제 이거 얘 되는 동안, 얘 되는 동안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얘 말고 6단계로 또 된 게 있어요. 이렇게. 6단계로 된 거는 프롬프트 이거보다는 좀 자세하겠죠, 내용이. 그래서 근데 6단계 정도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건 몇 시간씩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뽑는 거예요, 자료를.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해서. 네. 그래서 쭉 뽑으면 뭐가 나오냐. 자, 지금 이제 8단계로 뽑은 게 8개 에이전트로 간 게 이 프린트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총괄 에이전트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 정리, 자사, 상권, 고객, 경쟁, 전략 KPI, 보고 작성 에이전트를 이렇게 나눴고요. 각각 에이전트마다 이런 식으로 줘요. 프롬프트를. 네. 얘도 이제 자료 정리 에이전트 프롬프트야. 그리고 요거 이제 자사 에이전트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그 형태로 해서 뽑은 결과물이에요. 내용이. 크게 보여드릴까?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카페 365. 디자인도 이쁘죠?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요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목차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다고 설계에 대한 개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들어갈 상권,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로 이제 전체적으로 정량적인 거에 데이터 따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결론 이제 내리는 걸 목표 전략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객 부분에 대한 그러한 전략,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행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계획을 전체 다 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부록은 이제 뭐냐면 여기 프롬프트 뭐 이런 걸 좀 갖다 놨는데 이건 하여튼 중요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제가 이거를 두 군데에서 작업을 했어요. 챗GPT에서 작업을 한번 하고요. 여기 클로드에서 작업을 한번 했어요. 자, 이게 클로드에서 작업한 건데 클로드에서 작업해서 이렇게 이제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조건부 출정 가능 81%. 약간 비슷하죠? 어제 나온 거하고. 근데 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넣냐? 그 앞쪽에 그 zip 파일 있죠? 그걸 여기다 넣고요. 예, 이걸 넣고 얘한테 요거 총괄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켰어요. 여기서 하라고 그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자료를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공통 자료 창고를 만들고 여기다가 지금 이게 파일이 제가 하나를 더 넣었네. 그래서 14개를 넣었어. 14개를 넣어가지고 그걸 같이 정리를 해줘. 그다음에 1차 정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범위가 약간 경계가 불이치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얘가 찾아냈어요. 예. 이게 다르니까 같이 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알았고요. 예. 바하고 카페하고 뭐 주점이 약간 포함된 업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찾아냈어요. 그리고 자료 창고가 정리 원칙을 이제 찾는 거야, 나름대로. 응?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뭐 동일 지표 2개 이상 출처는 A등급 이런 것들은 채택 근거를 넣어주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쭉 넣고요. 8개 작업 순서를 이제 정해. 그래서 총괄은 지시하고 검토, 품질 책임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 정리는 마스터 수치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저 앞에 정리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자사는 뭘 할 거냐? 자사 프로파일 출점 기준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상권은 상권 규모하고 유동 매출 잠재력, 그 다음에 입지 예상 매출을 뽑을 거야. 고객 에이전트는 이제 타겟 고객군을 정의하고요. 이건 이제 뭐냐면 고객군을 먼저 분류를 먼저 해야 돼. 분류하는 게 되게 일이에요. 그래서 군집 분석을 먼저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대 요일별로 해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융합해가지고 고객군을 나눠요. 그 다음에 고객군의 이제 이제 소비 성향을 이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군을 이제 나눠요. 그래서 그 경쟁군별로 어떻게 강도가 있고, 어떻게 포지션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하고 나하고 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나의 포지션하고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략, 이걸 토대로 해서 전략 시나리오를 만들고, 전략 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과는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건지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쭉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검토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럼부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요거 자료 정리 에이전트에 대한 거를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얘 집 파일을 좀 정리를 해줘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얘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와서 다 읽은 거야. 쭉 해서. 점포당 매출, 뭐 배달은 어떻고 그래서 각 요거의 한계점까지 쭉 해서 뽑아가지고 읽었어. 9개, 14개를 다 읽었죠. 네, 다 읽었어.
그리고 이제 얘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 분석을 했어요. 어, 차이 분석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이렇게 장표로 만든 거야. 매트릭스 보고를 한 거예요. 매트릭스 차이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음, 각각 그 에이전트가 자사, 상권, 고객, 경쟁 얘가 어떤 걸 쓸 거냐 여기에서. 그럼 얘가 간단 분석은 엄청 많이 쓰죠. 상권은. 근데 자사는 일부만 가져오는 거야. 어? 그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절대 나오질 않아요. 여기 얘 작업을 좀 됐나? 네, 얘도 좀 작업이 됐네요. 작업을 많이 했네, 얘도. 얘를 프롬프트를 하나 주고 가야 돼서, 네. 프롬프트 3개 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이거 프롬프트 3개 주면, 보고서 이 정도 나와요. AI를 좀 많이 돌리니까 얘가 좀 버벅거리는 건 있어요. 일단 잠깐 놔두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표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자, 이제 자사 에이전트한테 이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넘기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해. 나는 이제 내 몫은 다 한 거야. 그러고 얘한테 얘기한 거지. 그럼 자사 에이전트가 이걸 받아. 이걸 이제 얘한테 보낼 그 전체 프롬프트를 내가 쭉 줬어요. 이제 얘가 앞에서 만든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좀 정리를 해봐.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브랜드 알기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쭉 정리를 해. 이렇게 이렇게 나 정리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브랜드명부터 이제 쭉 가지고 오는 거지. 응? 법인, 가맹지. 이거 어디서 받았지? 이거 가맹 사업 거래 그거 만든 거에서 온 거죠? 네, 정보공에서. 그다음에 프리미엄, 도시명 프리미엄 디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 상품은 이렇다. 평균 단가 그래서 쭉 정리를 해줘. 응. 그 정합성이라고 이게 제대로 이제 다 잘 들어갔냐. 자료가 제대로 정확히 잘 제대로 이제 배치가 잘 됐고,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걸 이제 봐요, 다. 정합성까지 다 봐요, 얘가. 그리고, 가맹점 직영점 정보, 벤치마킹 본사, 평균 모델, 그 매출 이것도 우리가 가맹 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사 정리한 거를 다 가져와. 그래서 이제 같이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를. 평균 매출액, 목표 매출액, 이거는, 다 가져와. 이렇게. 이 자사 상위 20%, 그다음에 모델점 상위 이거는 나이스에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나이스에서 여기 후보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목표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돼? 자사가 이걸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추정한 거야. 거꾸로. 근데 만약에 그 자료가 없었으면 얘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빈말을 하는 건 아니고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이런 걸 뽑아줘요. 응. 자료를 이렇게까지 뽑아줘. 있어 이런 식으로. 네, 표준 점포의 기준,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모은 거지. 헬메타 이상, 이게 가상 정보공개서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죠. 도입서, 음, 그린 생활시설. 그래서 인허가 내용까지 쭉 가져옵니다. 참 옛날에는 진짜 이거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막 이러면서 시간 진짜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AI로 지금 웬만한 건 다 뽑으니까 일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음. 자, 이제 투자비, 운영비 요것도 이제 얘가 추정해서 뽑습니다. 이렇게 다. 앞에 나온 거를. 손익계산 하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못 읽어.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AI 집어넣어주면 투자 수익까지 다 뽑아주니까 엄청 빨라요, 그것도. 이거 뭐 하나 하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걸리는데, 예. 지금은 다 뽑아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다 해줘. 음. 그 자료 진짜 끝내주죠. 예, 이거 보시면 진짜 깜놀할걸.
이쪽에서 좀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거 처음 봤을 거예요, 다. 그래서 출전 기준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야, 뽑은 거야. 야, 출전 기준은 역세권하고 오피스 상권, 20, 30대 여성 유입 그런 상권, 그 다음에 온라인 검색 수요가 있는 상권을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도보 5분 이내, 상권 유형은 역세권으로 판정이 된다. 유입 인구하고 이제 약속 때문에 오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 고객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 이게 이제 에이전트 확인 자료 출처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 직장인 3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직장인 상권, 30대, 직장인인데 30대 비중이 25%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네. 이게 나이스 정보가 되게 자료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스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러한 자료까지 뽑아줘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일 반복, 뭐 미팅,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20, 30대 여성 그 카페 매출이 여성이 한 55% 이상 하고 20, 30대가 45% 이상 하는 그러한 이제 20, 30대 여성이 있는 상권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권을 보면은 상권의 비중이 나오죠. 거기에서 요 비율이 있는 데를 찾는 거지. 그리고 디저트 리뷰, 사진 뭐 이런 걸 보는 거야. 이거 보실 때 요거의 기준에서 이제 이 안에 상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상권에 따라서 이 온라인 검색 수요도 이런 식으로 카페 상위 노출 경쟁이 좀 있는 그런 상권을 가야 된다. 피해야 될 상권은 일 유동인구가 부족한데 얼마나 부족하냐? 그게 일 427명 유입이 불가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 그다음에 직장 인구가 주거 인구 편중이 평일 오전 점심 수요 부재. 그다음에 저가 고객이 이제 과밀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경쟁 카페 수가 한 4,000원, 6,000원 단품 위주로 주로 해서 많이 파는데 그건 뭐냐면 그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데랑 이제 경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제 우리 고객이 적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햄버거 있죠, 햄버거. 햄버거 보면은 롯데리아가 처음에 제일 저가에 있는데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햄버거를 좀 먹어, 이 지역이.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수준이 높은 맥도날드가 들어가요. 그럼 맥도날드가 좀 매출이 올라와. 그래, 잘 돼. 그러면 이제 버거킹이 들어가. 이게 뭐냐면 단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이게, 빌단가가 좀 높은 그러한 그 햄버거거든요. 그래서 버거킹이 먼저 들어가고 롯데리아가 들어가는 법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엄청 낮아. 그래서 미리 이제 앞에 애들이 좀 검증을 하고 나면은 버거킹 들어가요. 그럼 버거킹 들어가면은 버거킹 고객하고 롯데리아하고 같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고객은 갈려. 다만 뭐냐면 버거킹과 얘네들 중에서 메뉴가 고가인 걸 많이 먹는 고객이 그를 넘어가겠죠. 그럼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버티면 이제는 여기는 문을 닫는 거야, 롯데리아가. 그러고 나서 버거킹이 남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커피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한식이나 이런 죽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이렇게 주로 일반적으로 골라서 먹는 식사 종류도 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특히 그게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차료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결국 공원이익하고 연관돼서 이제 전체 손익을 좌우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수점 기존에 우리가 점포가 있으면 점포가 들어가 있는 상권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가 주로 우수하다 아니다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포 수가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그게 되게 유리하죠. 그 데이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이제 상권 모델링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수점인 조건은 역세권, 오피스 이렇게 약속 수요 결합 이제 복합 상권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데는 아까 이런데 고객 구조는 30대 여성 직장인인데 단일 고객이 있는 데는 별로 안 좋다고 나오죠. 네. 이 챗GPT하고 이게 클로드하고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오전, 점심, 오후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분산된데 뭐 이렇게 찾고 커피, 디저트 9,500원 이상, 음료, 그다음에 단품 중심으로 객단가 하락되고 뭐 이런 데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온라인이야, 온라인. 리뷰, 사진 저장, 플레이스 이런 노출이 활발한데. 근데 온라인 노출이나 리뷰가 되게 약한데. 이 광고비만 보면 금방 알아요. 플레이스 광고비만 보면은
광고비가 일단 낮은 데는 그만큼 노출이 약간 적거나 경쟁이 되게 적은 데예요. 경쟁이 적은데 이제 뭔가 매출이 많이 일어난 데다. 그럼 이제 좀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거기는. 이게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온라인을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막 그 10배, 20배 막 매출이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찍다가 진짜 1억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다니까요. 관광지 같은 데는. 근데 그런 데는 그 온라인이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나 혼자 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난 거야. 근데 요즘에는 지금 너도 나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그 이렇게 임차료 되게 적고 이런 자리에서 온라인 마케팅만 잘해도 브랜딩 잘해가지고 왜 브랜딩을 잘하냐? 브랜딩을 해야 그게 마케팅을 잘할 수가 있으니까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을 잘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잘하면은 그냥 돈 많이 투자 안 하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쉽지 않아요.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이제는 다 마케팅을 하는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 이제 그렇게 불로소득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은 많지 않다. 과거보다는. 지방 쪽이 그나마 조금 낫긴 하죠. 근데도 지방 쪽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포의 조건, 물리적 환경이죠. 예, 그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1억 2천만 원이 초과한데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2천만 원 미만이면은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안전마진 같은 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뽑았죠.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는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출점 승인 리스트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준대로 하면 통과되는 거고, 여기에서 미달이 되면 이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앱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에이전트예요, 상권. 얘한테 이제 자료를 줬어요. 상권 에이전트도. 그랬더니 얘가 들어간 상권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쭉 해서 뽑습니다. 네. 핵심 질문, 뭐, 숫자, 이렇게 해서 쭉 가지고 오고요. 기본 정보, 지역이 어디고, 여기 이제 서초 사동이에요, 얘가. 그래서 카페로 들어갔고요. 반경은 이렇게 500m, 400m 몇 개로 분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비슷하니 요거는 같이 취급해서 갑니다라고 이제 얘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명시를 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상품 매출은 이제 그 점포당 월 매출이 한 2억 2천까지 나가는 데도 있고, 네. 간단 분석에서는 한 2억까지 이제 얘기가 됐고, 서초구나 이렇게 넓은 데로 보면 한 6천만 원 이렇게밖에 적은 거로 보면 이 지역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강남이니까. 그 서초동 카페가 전국 평균의 한 11.3%, 3배 정도의 매출 구간이고요. 네. 자사 목표를 훨씬 상회했어요. 이런 데 결국은 이제 경쟁력하고 이런 게 컨셉이 경쟁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 품질을 올리려면 결국은 자사의 컨셉이 되게 중요한 거죠. 고객을 잘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는 디테일 못하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전략을 못 짜면.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되면은 진짜 얻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집성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얘가 다 이제 벤치마킹하는 이제 투썸이 있는 자리도 다시 이렇게 분석한 걸 안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표현 점포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게 경쟁점에 대한 이러한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를 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쟁점에 대한 이 점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제 경쟁점에도 그게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층수하고 가시성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원래 카페를 하려면 저희 여러분은 이제 AI에다 돌려서 그 접수하고 성과를 상했어요. 상이 되는. 근데 그 상위 순위가 매출이 좋은 애들하고 이런 애들, 성과 좋은 애들, 가맹 점수가 많다든지 보통 가맹 점수 많은 것과 매출 높은 거 순으로 해서 상위에 있는 애 한 20개 정도는 뽑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보공개선 다 가져와서 같이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뭔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전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냥 뭐 감으로 해서 뭐 스벅이 잘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 돼. 성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해서 쭉 보고요. 그다음에 배우 인구까지 이거는 이제 고객 에이전트에서 본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또 뽑아서 쭉 봅니다. 고객 에이전트. 또 뭐 시간대를 어떻게 됐다. 그래서 상권의 거의 특성을 다 뽑아요. 경쟁서까지. 기본적으로 얘는 상권 입장에서 관점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상권 입장에서 뽑다 보니까 경쟁하고 고객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해도 그냥 뭐 하나 보고서 나오네요. 그래서 얘 입장의 보고서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뭐냐. 얘는 이제 총괄 에이전트예요. 총괄 에이전트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 그래서 확인 제대로 이게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이걸 이제 다시 검토해서 집어넣고요. 예. 총괄이 재확인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앞에 있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다시 점검을 싹 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완료가 여기까지 됐다. 이렇게. 예. 자사까지 상권까지 됐다. 그리고 다음 차례가 이제 고객하고 경쟁 얘네들이 해야 된다. 라고 중간에서 정리를 한번 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양이 많을 때는 정리를 안 하면 얘가 하다가 잃어버려요. 왜냐면 이제 AI의 제일 핵심은 이거 뭐냐면 작업할 때 작업 책상이 있어요. 그럼 작업 책상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니터가 지금 3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업 책상이 작으면 모니터 하나밖에 못 놓겠죠. 노트북도 하나밖에 못 놓겠죠. 다른 걸 못 놔. 하다못해 이런 컵도 이제 못 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많은 작업을 막 하잖아요. 그럼 얘가 하다가 잃어버려, 갑자기. 그래가지고 앞에 거 다 까먹고요. 지금 당장 하는 작업만 막 이렇게 막 딴청을 해요. 막 그것만 막 작업하는 척해. A의 진짜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앞에 작업을 다시 이렇게 다 훑어보고 다시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좀 해라.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 이게 바로 이제 총괄 에이전트가 중간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거 한번 체크를 해주고, 음, 검토 좀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자료 정리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전체를. 이겼나 해서. 얘가 할 때 이제 3개사가 서로 막 이렇게 겹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더 체크를 하는데, 약간 밀린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자산은 아까 봤는데, 상권, 응, 좀 생긴 상권, 이제 상권이 다 들어가고, 이제 고객으로 온 거예요. 이제 아까 거기서 수정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 수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에이전트한테 이제 작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핵심 질문, 어, 강남 사거리에 누가 오는 게 아니라 427명의 객단가 9,500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누가 잡아야 되냐. 고객군을 잡아라 이거지, 이제. 이렇게 쓸 애가 누구냐. 그걸 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여성 이러면 20대 여성이 다 이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쓸 여성, 그 직원을, 그 사람을 잡는 게 되게 핵심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얘가 분석을 하는 거죠. 자료를 해서. 얘가 아까 얘기한 총 4개 층을 분리를 한 거예요. 예. 원래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 4개만 솎아낸 거죠. 그래서
상권에 통행하는 사람, 카페 이제 결제하는 사람, 그리고 배달 주문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주점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봤어요. 이제 주소비층이 주로 있는 사람들을 쭉 보고 시간대도 이제 들여다보고 재방문율이 좀 많은 구간도 이제 좀 들여다봐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 나이스 자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 상권 통행자. 그래서 남성이 57.3%, 40대가 20.2%, 60대가 19.6%로 이제 제일 많다고 봐야 되고요. 카페 결제자도 여성이 57.6%, 그리고 30대가 29.2%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카페 이용자, 여성 62%, 20대 30%, 배달이 여성이 한 70%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30대도 한 40%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주점은 남성이 한 3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주점까지는 뭐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꼼꼼하게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별 연령별로 해서 이렇게 연령대도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시간대별도 쭉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많이 보는 자료는 뭐냐면 매출액하고 요 비중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건수하고 건단가랑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매칭을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매칭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AI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죠? 그래서, 자, 그리고 직장인 상권도 이렇게 그 비중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그 비중을 그 명수로 고쳐놨어요, 이렇게. 한 2만 명 정도가 20, 30대다, 여기서. 직장 인구가. 이 사람들이 반복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성 비중이 거기서 60% 정도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을 하니까 11,5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명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고객이다. 굉장히 많죠? 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좁히면서 간다. 실질적인 수치 가지고. 그리고 건단가도 18,750원. 그 정도인데 홀 대비했을 때 한 9,400원 정도잖아요. 이거에 한 2배 정도 지금 지출들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30대도 한 40% 정도 되고 일요일 날 잘 되고 배달은 높진 않은데 매출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네. 하여튼 배달 쪽은 약간 약하게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전체 잡을 때. 재방문 가능성도 이것도 이제 나이스 쪽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료가. 이 유료 자료는 확실히 좀 쓸 게 많아요. 가지고 오면. 여기 맛에 대한 만족도인데, 이제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냐? 온라인 쪽에 이제 투썸 자료를 좀 가져온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가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걸 이제 조금 더 여러 군데 거를 같이 취합하면 더 재밌게 나오는데, 제가 일단은 그 지역에서 제일 매출이 좋은, 경쟁 점포 하나를 갖다가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맛이 가장 기본이야. 그 모든 카페는 다 똑같아요. 커피 맛은 원래 기본으로 가고요. 그럼 나머지를 보는 거야. 음료 맛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뭘 봐요? 디저트가 되게 중요한 거야. 32.7%죠. 그럼 디저트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하기 좋은 이라고 하니까 장소가 약간 있어야 되는 거야. 좌석이 편안한. 이게 무슨 뭐, 공항도, 비행기도 아닌데 좌석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앉아서 대화하고 이러는 물리적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 친절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 강남에서. 그리고 공부하고 노트북 작업하기가 좋다. 여기 15.4%로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기로 해서 이 퍼센트를 가지고, 맛은 기본.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 고객과 목적 고객과 시간대 고객과 채널 고객, 그 다음에 고가치 고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이 고객을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고객을 나눠서 고객을 퍼센트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군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디테일하게. 이건 저희가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실제로도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못 잡히면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30대 여성 반복 고객.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재방문을 많이 해. 그런 고객들이야.
30% 정도 되고. 근데 오후에 미팅을 하거나 상담하는 고객, 이런 고객이 또한 25% 정도 해서, 오후 건수가 한 31.4%로 나온다. 카공하고 업무 체류하는 사람 15.4%. 이 와가지고 노트북 하는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안에 저기 뭐야, 어, 그 콘센트 다 메꾸라, 다 메꾸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15.4% 이거 날아가는 거야. 1억 팔면은 이게 한 1600만 원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요. 1600만 원 여러분 뭐 쉽게 버시죠? 예.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많이 오픈하는 이유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난 건데 데이터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대로 보면은 점심에 오피스 단위. 그래서 이게 10,000원대. 그다음에 저녁은 이제 10,000원 거의 비슷하네요. 카페라서 그런지 그렇죠? 야간은 아무래도 디저트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좀 더 한 2만 원대까지 가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배달은 또 그러지 않으면은 배달료가 또 있어가지고 쉽지 않죠. 그런 것도 있고 고부가 가치는 역시 기념일 뭐 이런 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피스 30대 방의 핵심 고객이었잖아요. 얘를 성별로는 여성 30대인데 직업은 성초 역삼 오피스 근무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미혼 비중이 되게 높아. 이거는 오피스가 왜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거는 오픈업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스하고 같이 융합한 거예요. 이 자료를. 거기에다가 나머지 자료들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장 인구 중에서 10,000명이라고 계산을 한 거야. 구체적이죠, 되게. 방문 목적을 보면은 목적으로 이제 나눈 거는 출근 커피, 오전에 프레시, 점심에 커피, 오후에 당 충전. 그러면 디저트겠죠, 당 충전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보통 이 시간에 보통 한 47.1% 일어난다. 아메리카노, 시그니처, 디저트. 이렇게 객단가. 그다음에 매출 기여를 보통 어느 정도 얘가 하느냐. 그래서 한 40.7%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저기 오후 미팅한 고객으로 목적 고객이잖아요. 얘가 이제 매출은 제일 많이 내는 애들이다. 그래서 한 3, 40대 여성으로 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쭉 잡았어요. 영업, 상담, 프리랜서, 외부 미팅, 직장인. 굉장히 딱 느낌이 오죠. 예, 맞는 것 같죠. 강남에서.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자, 그다음에 카공하고 업무. 이게 장기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20,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들은 취준생이거나 학원 수강생. 원래 학원이 많아요, 강남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고요. 그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주문해서 먹는. 그래서 하여튼 장기 업무하는 사람들이야. 아,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한다. 이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음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00원 정도 해서 보통 한다. 그래서 콘센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조용해야 돼. 시끄럽고 그러면 여기 와서 안 앉아 있어. 예. 눈치 안 줘야 되고. 스타벅스가 제일 최고죠. 그 부분에서. 과거에는. 요즘에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뭐 난리죠. 근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점심때 오피스 팀 단위 고객. 예, 시간대 고객으로 해서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저녁 약속 고객. 그러니까 점심 저녁, 야간. 음. 그리고 단체 고객, 아까 고가치 가게 고객이라 그랬죠? 이제 이런 고객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생일 준비자. 그래서 홀 케이크, 디저트 박스 이런 걸 주로 하고 자사 KPI 수준으로 케이크 매출이 디저트 매출의 30%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겠어요. 뭐냐면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을 좀 집어넣으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법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강남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넣으면 더 재밌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427명을 여기다 배분을 하는 거예요. 쭉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그래가지고 어, 한 이 중에서 24명 정도만 70명 중에서 24명을 오면 되는 거지. 맞나요? 427명 중에서 한 24명 정도로 이렇게 그 새벽에 잡고 새벽까지 하면 24시간이면 그리고 점심이 한 100명 그다음에 나머지 오후가 134명.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 원환이고 요건 재분배한 거고. 응. 이 얘기는 자사에 이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응.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우선순위를 여기서 잡는 거예요. 매출 기여도.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한 30%, 얘가 23.6% 해서 전체 계산을 했어요. 객단가는 얘가 2순위로 또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재방문율까지 해가지고 전체 고객군에 대한 구체적인 걸 다 뽑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고객군을 이제 선정 근거를 하나 집어넣고요. 이제 어떤 걸 실행해야 되냐, 그래서 상품화 해야 될 거라든지 KPI를 뽑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 각 고객별로 해서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쟁 에이전트를 뽑고 나면 이제 또 이게 또 뭔가 더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이제 넘기는 거예요, 얘한테. 고객 분석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네. 주시는 거 아니죠? 안 주시면 1번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안 졸아야 되는데. 자, 고객을 어떻게 이제 잡을지, 이제 고객 에이전트로 들어가면, 이제, 그 질문에 따라서 얘가, 고객군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전략을 짜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고객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전략이 따로 나옵니다. 각각, 점심 오피스팀은 이제 자동 발생하는데, 자동적으로 온다 이거죠. 25.5%다. 여기, 법인 계정이 30개 등록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어떻게 시킨다 이런 것도 나오네. 그래서 저녁 약속 디저트 고객에 대한 전략까지 쭉 짜요. 이렇게. 이게 이제 된 이유는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쪽을 해서. 야간 배달 매출, 그다음에 기념일,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전략이 쭉 나오죠. 이렇게. 음. 상권 분석은 전략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수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래서 이제 경쟁 에이전트한테 이러한 이제 고객의 den서를 남기면 그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경쟁 업체를 잡아요. 왜냐면 폴바셋이라든지 투썸이라든지 커피빈, 아티제가 요 오피스 여성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브랜드 신뢰도와 커피 맛을 예측하고 사무실이 더 가까울수록 가니까 가까운 고객 위주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후 미팅이라든 카공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 AB 카페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하고도 같이 뭔가 경쟁 관계에 있다. 24시간 여기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장시간 체류하는 걸 되게 중심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가 의도적으로 이 경쟁에서는 물러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고객이나 받자. 메인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고객별로 경쟁 관계를 포함해서 전략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략 에이전트한테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줘 하고 이제 넘기는 거야, 얘를. 그러면 이제 전략 에이전트가 고객 전략을 이제 종합을 했네요, 다시. 한번 해주고, 예. 여기서 이제 경쟁 에이전트가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고, 경쟁 관계를 두 개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대응 전략을 다시 짭니다. 아까 고객 전략을 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경쟁 부분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다시 모아요. 그래서 상권에서 경쟁이 보통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고 뭐 매출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10위권 안에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8곳이 개인 디저트 전문점이고 한 곳이 이제 브랜드 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8배다. 디저트가 주변에 8배가 더 많다. 디저트 카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운영 수나 뭐 이런 것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가 많고,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여기가. 유입 고객.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쟁군을 나눠요. 직접 경쟁과 간접 경쟁, 대체 경쟁, 그다음에 저가지 경쟁, 그다음에 온라인 경쟁, 목적 경쟁을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제가 이제 여기를 한 50개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분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음, 각각 예. 그래서 뭐, 21 케이크, 뭐, 팡뮤제, 어, 몽슈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직접적인 경쟁 업체고요. 폴바셋이나 던킨 이런 거는 이런 애들은 이제 간접적인 브랜드니까. 여기는 이제 디저트보다는 이제 다른 게 강하니까 우리가 디저트를 강하게 하면 여기는 조금 약하다. 그 대체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AB 카페나 라운지 X처럼 이렇게 그 연관이 없는 오피스, 공유 오피스 이런 데를 얘기하고요. 저가는 이제 약간 낮은 거야. 여기는 이제 다 고가니까. 온라인 쪽은 50곳이 있는 전체, 앞에 노출되는 애들은 다 이제 경쟁 업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 경쟁. 그래서 이제 뭐 미팅 카페라든지 아니면 카공 카페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데들은 이제 목적성 있는 경쟁 업체들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경쟁군이 다 정의가 됐으면 그 경쟁군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짜주는 거죠. 하나를 보면 이제 직접 경쟁에서 프리미엄 디저트 케이크 카페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 매장 개인 소규모 디저트 전문점 20, 30대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대표 매장이 21 케이크 같은 그리고 검색 얘네들의 공통점은 검색 상에 노출이 돼 있고 디저트 전문도가 완성도가 높고 시그니처 메뉴가 있고 사진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 리뷰 추천량이 되게 많다.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겹치는 고객군이 이렇게 이제 저녁 디저트하고 케이크 단체, 오후 미팅 애들이 다 경쟁을 얘랑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데이터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각 그 고객군별로 해서 이렇게 쭉 짭니다. 다 전체적으로. 그 고객군별로 해서 경쟁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고객군과 경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객군이 오피스 30대다. 그러니까 매출이 40%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경쟁군은 폴바세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 수준은 이제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커피 마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대기 시간과 멤버십 혜택 같은 걸 줘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쟁성 관점, 대응 전략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KPI까지. 경쟁 전략,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 그 회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그러죠. 예, 수학 분석을 어느 정도 좀 포함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대응하는 이제 대응 방안, 그다음에 이제 가격,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대응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KPI는 뭘 중점적으로 갈 거냐? 그래서 디저트 구매율이나 사진 리뷰 비율,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멤버십 가입률이나 재방문율, 평균 대기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KPI로 수치를 해서 얘를 더 올리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주 방문이 벌써 한 인원이 꽤 되니까 그 인원은 이제 고객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되면 이제 그걸 더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짜야죠. 그래서 전략 KPI에다가 이제 넘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핵심 질문은 1억 2천 428명 객단가 9,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걸 핵심 자료를 통해서 쭉 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갈 거냐? 응. 디에트 계열 8곳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시간대하고 이런 걸 이제 그 같이 겹쳐서 이 시간대를 주로 공략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경쟁 척하고 이제 포지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고객 데이터와 경쟁 데이터 온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료에서 가져온 거하고 해서 일단 전략을 짭니다. 근데 다 쭉 가져와요. 메뉴, 객단가, 이제 메뉴 분석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좌석 전략, 좌석 전략도 보면 미팅석, 그다음에 다 인원석, 콘셉트석, 인원석, 일반석.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료를 우리가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 그 업체를 보고 전략은 거기서 추정을 해내요. 얘가 이러이러할 거라고 추정을 해서 이걸 뽑습니다. 자료가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로 분류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딱 주어진 것밖에는 분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리뷰, 네. 배달 포장 전략, 그래서 쭉 옵니다. 고객분 전략까지 이렇게 전체로 다 짜요. 경쟁별 전략. 그래서 실행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오픈 전에 60일 전에는 이렇게 플레이스 상황 등록을 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좀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1개월 차에는 오픈 이벤트를 하고 2개월 차에는 미팅 세트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벤트 하고 3개월 차에는 시간대별로 전략 조정해서 좀 세분하게 좀 가고 그다음에 4, 6월에는 오피스까지 B2B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생일하고 이런 멤버십 그런 것까지 확대를 한다. 그리고 이제 KPI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고객 KPI, 객단가, 온라인 KPI, 배달 채널, 운영 KPI, 좌석 점유율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30% 이상 이렇게 쭉 해서. 손익 KPI, 매출, 시나리오 이런 걸 다 뽑습니다. 쭉 해서. 자, 숨 넘게 왔죠. 그럼 자료는 거의 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서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쭉 뽑은 거예요. 쭉 해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하나를 모았어요. 앞에. 그래서 쫙 뽑았는데, 딱 뽑아서, 딱 놔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의를 검토를 했어. 총괄이 이제 주관을 하고 에이전트마다 자기가 이 보고서를 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잘된 점은 이제 이게 손실 없이 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지적사항은 뭐냐면 핵심 정량에서 근거가 있는데 이게, 공간 단위의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근거줄이 하나로 좀 처리돼서 좀 무리가 있었던 것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쭉 뽑고, 어.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 뭐 BEP 빠진 거, 뭐 이런 거 다 찾아내. 그래서 수정을 거꾸로 제안을 해요. 그냥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되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사도 쭉 뽑아 이제 층수 이런 것들이 명시가 없었다. 저기 이런 부분까지 잘 제시를 해서 모범 사례로 되게 잘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지적을 하죠. 이게 좌석이 약간 이게 기준이 50석이었다, 60석이었다, 뭐 이렇게 좀 읽힌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 통일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 시나리오는 목표 달성 시 이런 개월수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영업 기간은 1년 4개월로 기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자. 그다음에 이제 상권 에이전트도 잘된 점하고 지적 사항을 쭉 이렇게 뽑고 고객도 고객 에이전트도 역시 뽑았습니다. 쭉 해서. 지적질 많이 하네요. 그렇죠? 우리 보통 회의 가면은 많이 하시죠? 예.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막 그 갑을 논박이에요. 예, 그래서 상권 에이전트하고 전략 에이전트랑 좀 싸웠나 봐요. 그래서 총괄이 이제 판단을 했어요. 이게 그냥 구조를 해소하자. 다 맞는 얘기 같다. 양쪽 다. 그래서 충돌을 얘가 해소를 했습니다. 재밌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총괄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도 마저 작성을 하고요. 보고서 많이 썼다. 그리고 여기 좀 이제 덜 분된 부분도 마저 체크하고 길죠, 되게.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에이전트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다시 수정을 했어요. 네.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은 게 이제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1점으로 가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좀 뽑혔어요. 네. 요약을 좀 한 거예요. 예, 2억 정도 되고 17만 명에다가 이런 식으로 1등급이다. 그러고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쭉 나오고요.
후보지하고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되고, 최종 판정은 81점인데 조건부로 가야 되고, 임대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좌석 확보해야 되고, 채널 시간 재설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부에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본부장으로 올라갈걸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 상권, 보조 상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가 다 정리를 했고, 브랜드 프로파일, 그래서 이제 그 모델점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했고요. 표준 점포 이거 다 정리를 했고, 투자 구조하고, 그리고 상권 이제 그 상권 봤잖아요. 상권을 봐서 상권 매출력하고 입지성 이런 거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쟁성, 그다음에 정합성 제대로 됐는지, KPI, 시간대 매출, 그다음에 손익분기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봐서 손익분기점이 일정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 주의, 승인, 위험성까지 해서 체크를 했어요. 안전마진까지. BEP만 봐도 안 되죠. 마진이 또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점수차를 갖다가 72점하고 82점 이렇게 이제 약간 판정을 갖다가 그걸 좀 다르게 해요. 다르게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출전 결론. 강남역에서 미팅도 되고 디저트도 되는 45평 프리미엄 카페로 포지정 해가지고 조건부로 이제 하면 된다. 가능성 있고 그래서 수익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요. 매출력과 경쟁군을 분류한 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보여드린 게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온 게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 보실 거예요. 거의. 그리고 실행 계획 6단계로 해서 했죠. 예, 보시면 보통 이제 그 단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1개월,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나머지는 내 브랜드에 이제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다 얘기가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고 나머지 이제 부록에 대한 거에 그 나머지를 쭉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오늘 또 인원이 좀 적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보시고 계신 분 있으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신 분이 있으셨네. 예. 어떻게 보시니까 어때요? 그 좀 새로웠죠? 예, 새로워서 뭐 간단하게 소감 한번 이 보고서를 보신 소감 한번 좀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어떠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 따라 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게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건 따로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요 프롬프트가 3단계로 된 게 있어요. 이걸 넣어도 꽤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 프롬프트를 쓰시면 되고, 한 3번 정도만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기존에 쓰시는 AI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무료 버전에다 아마 집어넣으면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3개 정도니까. 그래서, 지 파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걸 다 다운을 받으셔서, 예, 36하고 최대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신 다음에 그걸 넣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듣고 나면 제가 보기엔 요번 주 지나가면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빨리 해서 요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본인 걸 간단하게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예. 3일 동안 긴 시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시간이 열시네요, 이제. 예. 예. 특별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그럼요. 예. 저기 제가 예. 제 전화번호니까 문자로 해서 톡 주시면 제가 그 필요하신 분들은 예, 그걸 뽑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는 제가 교수님께 전달을 할게요. 예.
제가 오늘 내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주말에 아마 해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하여튼, 내일 또 출장이라 제가. 예. 긴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김혜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겐톡으로 많이 주세요.